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입니다. 오늘 지혜다락방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방청객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명상학회 회장이자 강동경희대 한방정신과 교수이신 김종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무대 위로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지혜다락방과 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지난 3주 동안 어떠셨는지요? 일단 한의학 특히 정신과를 소개할 수 있어서 네. 저로서는 무척 재밌었고 네.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저와 함께하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예. 한의학과 정신학의 그 콜라보 예. 참 재밌게 들으셨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정신 건강을 한의학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지난번까지 조금 어떻게 좀 이론적이었다면 네. 실제적인 내용을 조금 담아서 마지막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자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방법들을 좀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한방 정신과적으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치료법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의학이라는 게 워낙 그 사람들의 자기 조절 네. 능력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의 어떤 관리나 조절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같이 배운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네, 오늘 강의도 참 유익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솟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는 시간 기대되시죠? 지금 바로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건강 한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은 침과 한약 그리고 새로운 치료법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병의 특성이 있으니까 일단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불을 꺼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화병이라는 것이 서양의학 또는 정신과에서는 우울증의 범주 내에서 설명을 합니다. 한약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특성에 맞춰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열을 떨어뜨리는 약을 화병 치료의 첫 번째 원칙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매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숨이 중요합니다. 호흡이 중요합니다. 즉, 첫 번째로 할 것은 가볍게 들여 마신 다음에 길게 내쉬는 겁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15초의 시간에 인간의 긴장도가 최고조로 오릅니다. 그리고 만약 15초에 해결을 못하면, 즉 15초 때 괜찮아, 그 상태에서 벗어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최고조로 올라갔던 그 긴장도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때가 교감신경이 흥분돼서 우리의 몸은 전투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숨을 크게 내쉬는 겁니다. 자, 정신건강 한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은 침과 한약 그리고 새로운 치료법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까지 했던 것이 정신장애에 대한 내용, 분노와 화병, 그리고 해결을 위한 한의학 상담이었다면 오늘은 구체적인 치료법을 설명할 자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거 잠깐 복습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분노와 연관돼서 참다가 폭발하는 병을 화병이라고 했죠. 그래서 화라는 것은 불의 의미, 분노의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우라병이라 보니까 쌓아놓는 시간, 폭발하는 시기가 있는 병을 화병이라고 합니다. 증상으로 본다면 횡격막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가슴 쪽은 열이 치받아 올라가고 아랫배는 차지게 되는 현상을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한번 그 열이 오르게 되면 계속해서 화는 위로 치받게 되고 찬 기운은 계속 아래로 내려가서 질병이 고착화됩니다. 이제 화병의 치료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병의 특성이 있으니까 일단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불을 꺼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화병이라는 것이 서양의학 또는 정신과에서는 우울증의 범주 내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화병 환자는 정신과를 방문하게 되면 우울증의 기준에 맞춰서 항우울제를 처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항우울제를 갖고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뭐냐 하면 열이 치받는 경우가 잘 치료가 안 됩니다. 즉 화병의 신체적인 증상에 대해서 항우울제가 반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한약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특성에 맞춰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열을 떨어뜨리는 약을 화병 치료의 첫 번째 원칙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황련이라든가 치자 같은 약들이 직접적으로 열을 떨어뜨리는 약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약은 환자가 갖고 있는 증상, 즉 열을 내려주거나 혹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진정시켜주거나 그런 어떤 특별한 신체적 증상을 목표로 그 처방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 가운데 특히 신체 증상이 뚜렷하고 더군다나 화의 양상까지도 같이 갖고 있다면 한의학에서의 그 치료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지난번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한 것처럼 체질적인 문제가 또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나치게 오랫동안 참았던 사람 같은 경우는 태음인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 분들은 주로 심장의 두근거림을 가장 많이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심장 두근거림을 완화시켜주는 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됩니다. 만약 환자가 지나치게 화를 많이 내는 사람, 즉 성격은 급하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라면 소양인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럴 경우에는 화를 주로 목표로 하는, 즉 화를 바로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 소양인 처방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환자 같은 경우는 속으로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생각을 정교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화를 계속 참다가 옛날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를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서 내가 뭐 때문에 화났다고 하나하나를 다 꼬치꼬치 얘기하는 사람, 그런 경우에는 소음인일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런 분의 마음을 풀어주는 약이 먼저 필요합니다. 자, 이와 같이
신체 증상 또는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으로 유발된 화병의 양상은 한약 갖고 치료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슴이 답답한 경우, 얘는 우리가 흔한 말로 어떤 것이 막혔을 때는 침으로 풀어준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막힌 경혈자리를 풀어주는 목적으로 침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화병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인 가슴 답답함의 증상은 침 치료가 가장 우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으로부터 배라든가 머리라든가 그런 데에 침을 놓고 손발에 침을 놔서 전반적으로 순환을 시켜주는 게 침 치료의 목적이 됩니다. 화병은 기본적으로 울화병이기 때문에 쌓여있는 기운, 이것을 풀어주는 게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침 치료가 중요한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뜸이나 부항 같은 것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앞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화병 환자가 가슴부터 얼굴로 열이 치받기 때문에 뜸 치료는 아랫배에다가 뜸을 떠주게 됩니다. 즉, 아랫배에 뜸을 떠주게 되면 열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특히 한의원 같은 데서는 그 두 가지를 같이 보완하기 위해서 가슴에는 침을 놓고 배에다가는 뜸을 떠서 가슴은 편안하게, 배는 따뜻하게 하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부항 같은 경우는 앞서 침과 같이 신체 부위의 어떤 뭉친 부위는 부항을 뜸으로써 심한 경우에는 사열, 즉 어혈을 풀어줘서 환자로 하여금 편한 상태를 만들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태음인 같은 경우처럼 계속해서 오랜 동안 쌓여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담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담과 어혈을 부항을 통해서 풀어내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명상 같은 방법이 중요한 치료의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명상을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심호흡, 그러니까 편하게 호흡해서 리듬을 찾는 게 중요하겠지만, 한의학에서 조금 더 가능하다면 단전호흡을 통해서 아랫배를 따뜻하게까지 만들어가는 호흡을 할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되겠죠. 즉, 호흡을 조금 더 깊이 하고 복식호흡을 충실히 반복하다 보면 아랫배가 따뜻해지는 현상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단전호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2차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가슴은 자애로운 마음을 담아내야 됩니다. 즉, 무엇인가 꽁하니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을 명상을 통해서 가져야 됩니다. 자비 명상 또는 자애 명상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절에 가서 법당에서 석가모님 불상을 바라본다면 내가 저분의 미소를 그대로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미소를 그저 그대로 내가 담고자 하고 그분이 전하고자 하는 자비의 마음을 내가 갖고자, 저분이 나를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나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따뜻한 마음을 내가 느끼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 미소를 누구에게라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을 연습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비명상이 되게 되면 화병 환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분노를 용서라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몇 가지 새로운 치료 방법 같은 것들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음악 치료가 있습니다. 어떤 음악을 들으면 나의 분노가 좀 사그라들까요? 화병을 어떤 음악을 들으면 좋을까요? 그것은 이제 내가 지금 어떤 감정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대부분 우울증 환자한테는 슬픈 음악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카타르시스를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장조 음악으로 바뀌는 음악을 권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글픈 음악을 듣다가 나중에 음악의 리듬이 빨라지고 조금 더 밝은 음악으로 해결을 하기도 하죠. 분노 상태라면 또 반대로 조금 더 그 장조의 음악을 듣다가 마지막에는 조금 더 슬픈 음악으로 나의 마음을 안정시켜서 자비로움을 갖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을 해결하는 겁니다. 즉, 지금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음악에서 시작해서 최종적으로는 내가 바라고자 하는 리듬으로 음악을 바뀌어가면 됩니다. 즉, 음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정서를 바꿔가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EFT 같은 방법이 있죠. 그건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분노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분노 관리 프로그램은 딴 게 아니라 정말 화가 날 때만 화를 내라, 그런 뜻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화가 났을 때 정말 지금 저 상태가 중요한 거야? 내가 화를 지금 내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우리 사회를 밝게 해?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짚어서 시간을 늘리자는 겁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한 차원, 두 차원, 세 차원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화를 낼 필요가 없거나 화를 내도 소용이 없거나 화를 내봤자 바뀌지 않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화를 내봤자 문제 해결은 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화를 내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15분을 차라리 걸어라 라는 게 분노 관리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자, 감정 자유 기법은 내가 어떤 감정에 휩싸였을 때 그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훈련법이에요. 야, 지금 내가 만약 어떤 상황 때문에 억울함과 분함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남편이 정말 사소한 말 한마디를 딱 던졌는데 그 말 한마디가 나의 가슴에 딱 와닿아가지고 도저히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그 생각이 계속 반복이 돼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밥을 맛없게 하니? 이런 말을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말이 내 머릿속에 계속 멈들게 되죠. 그렇게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는 방법을 몇 가지를 써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상처가 몇 점이냐를 정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든 상처를 10, 아무것도 아닌 걸 0이라고 했을 때 내가 몇의 상처를 받았나 한번 객관적인 수치로 적어봅니다. 남편이 출근을 하면서 너는 어떻게 밥을 그렇게 맛없게 하냐? 라는 말의 상처? 저라면 한 8, 9 정도의 상처일 수도 있겠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요. 가슴이 답답해요. 그럴 수 있죠. 나는 지금 9점의 상처를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그것을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의를 돌립니다. 그래서 주의를 돌리기 위한 이쪽 부위, 손등 부위를 가볍게 쳐주게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공격할 때 쓰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즉, 그 생각을 물리치기 위한 방법이죠. 그 다음에는 그런 고통으로부터 내가 힘든 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두드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즉, 경락 두드리기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뭐냐라고 하면 내가 그 상처를 받아서 내 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통을 받고 있냐를 떠오르면서 두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가 너무 나, 머리가 아파, 열에 열불이 나, 이런 식의 구체적인 증상을 갖고 두드립니다. 때로는 빨간색이야, 나의 감정은 지금 노랗게 변했어 라고 색깔을 떠올리기도 하고, 즉 자신의 감정을 여기에 다 담은 다음에 경혈을 두드립니다. 그렇게 2번, 3번 반복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남편의 생각을 떠올려 봅니다. 너는 밥을 왜 이렇게 맛없게 해? 라는 상처가 나한테 몇 점의 상처일까? 지금 나는 얼만큼 고통받고 있냐? 이런 거라면 대부분 다 9점에서 4.3점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감정 자유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상처를 다른 데 돌리고 떠올리는 증상을 하나하나 치료하는 기법이 저 감정 자유 기법입니다. 한의원 같은 데서 치료받을 수도 있고, 책 같은 데서 찾아보고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는 병원을 가서 하거나 내가 막 공부를 해서 하는 거라면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예방법, 관리법,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매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숨이 중요합니다. 호흡이 중요합니다. 즉, 첫 번째로 할 것은 가볍게 들여 마신 다음에 길게 내쉬는 겁니다. 자, 우리 몸은 들여 마실 때 긴장을 만들고 내쉴 때 이완을 만듭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15초의 시간에 인간의 긴장도가 최고조로 오릅니다. 그리고 만약 15초에 해결을 못하면, 즉 15초 때 괜찮아, 그 장소에서 벗어나거나 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최고조로 올라갔던 그 긴장도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때가 교감신경이 흥분돼서 우리의 몸은 전투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숨을 크게 내쉬는 겁니다. 들여 마실 때 하나, 둘, 셋. 내쉴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한 호흡을 5번만 해줘도 몸의 긴장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화가 치밀어 오른 그 순간을 어떻게든 빨리 넘겨야 됩니다. 그렇게 넘기고 나서 밖에 나가서 15분을 걷고 오면 다시 자신의 몸은 다시 안정 상태가 됩니다.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음식이 있겠죠. 흔히 열을 떨어뜨리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녹두나 산조인, 죽순, 그 다음에 주로 해산물들이 열을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습관적으로 계속 열이 오르는 경우에는 음식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뭐 앞서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출근한 남편이 돌아오면 녹두전에 조갯국을 딱 차려주면서 내가 오늘 이거 먹고 화를 삭혔어 라면서 대화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뭐 남편도 그 얘기를 하고 갔을 때 편하지 않았겠죠. 같이 와서 그런 분노와 화를 조절한다면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음식보다 차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빠릅니다. 왜냐하면 차는 조금 더 성격이 뚜렷해요. 그래서 차 마시면 기분의 변화가 꽤 달라집니다. 특히 우리가 답답할 때는 차를 마실 때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가 잘 안 되면서 같이 먹을 때는 박하차나 페퍼민트, 답답하면서 숨차는 게 좀 심할 때는 귤피차,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쳤을 때, 분노하기에도 너무 지쳤다라고 할 때는 구기자차 같은 거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분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역시 수다를 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답답한 마음을 풀어가는데 그만한 방법이 없겠죠. 산책, 제가 가장 많이 권하는 방법입니다. 분노가 치밀면 밖에 나가서 무조건 걷는 것. 얼마 동안? 최소한 15분 동안. 자, 지압, 이런 것도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의 몸은
경직이 되고 경직이 되면 유달리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통증처가 있습니다. 가슴 위에 부위에 있는 수부, 가슴 정중앙에 있는 전중, 어깨 정 위에 있는 견정, 그 다음에 손 내위는 툭 튀어나와 있는 수삼리, 발 위에 툭 튀어나와 있는 족삼리, 이런 것들이 누르면 심하게 아프고 그런 걸 누름으로써 어떤 뭉친 기운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 이제 스트레칭 같은 것들을 호흡과 동반해서 할 수가 있죠. 그 밖에 할 수 있는 게 글쓰기, 그림 그리기 등의 취미생활입니다. 자, 우리는 매일 저녁 때 짧게라도 한번 글을 써봅시다. 나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나 있나? 아마 화가 나 있을 이유가 한 5만 가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글을 써보면 서너 개밖에 없을 겁니다. 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그나마 그날 나한테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적는다면 그날의 일기는 100점짜리 일기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일상에서 마지막으로 정말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끝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앞서 호흡법을 공부했죠. 들여 마실 때 하나, 둘, 셋, 내쉴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 동작, 즉 스트레칭을 결합하는 겁니다. 즉 들여 마실 때 하나, 둘, 셋, 내쉴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와 같은 호흡을 하는 것은 우리의 화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숨을 들여 마실 때 하나, 둘, 셋,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는 것은 우리 몸의 폐에 답답한 기운을 밖으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자, 이 방법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화가 났을 때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정신적인 문제를 한의학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만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방법을 쉽게 배우고 따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분노, 화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고 고통받고 있다면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한의학 한방에도 정신과가 있으니까 치료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의학을 통한 정신건강 강의를 4주에 걸쳐 진행했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오늘 화병이 났을 때 또는 화가 치밀어 올랐을 때 한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스트레칭 방법이라든지 또 지압하는 방법 생각보다 쉬운 것 같아서 누구나 따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을 때
누구나 한 잠시 1, 2분 안에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얼마나 자주 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이제 화가 자주 나면 자주 해야겠죠. 자주 하는 게 좋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방법은 네. 매우 즉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네. 내가 답답하거나 화가 치밀어 올 때 네. 바로바로 그냥 시행하면 됩니다. 그 순간에 그렇죠.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예, 예. 치료법도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 당사자가 앞에 있으면 잠깐 나가서 하셔도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지압법을 얘기해 주셨는데 예. 이렇게 손바닥을 치는 거 예. 이거 말고도 혹시 좀 간편하게 실제로 할 수 이제 있는 네. 화병에 가장 화가 많이 뭉치는 데가 네. 가슴 정중앙이에요. 그래서 가슴 장중. 실제로 이렇게 눌러보면 위에서부터 꼭꼭꼭 눌릴 때 악 하고 아픈 자리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를 살살살 이렇게 지압해 주는 게 그 억울하고 분함이 쌓여서 생긴 응어리를 풀어주는데 네. 가장 좋고요. 네. 또 주먹을 이렇게 꽉 쥐면 볼록 튀어나오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를 합곡이라는 부위인데 네. 일반적으로 답답함이 많은 사람들이 잘 체해요. 그래서 체하는 것과 동반돼서 네. 답답한 경우에는 합곡을 부드럽게 눌러주는 게 또 좋은 지압법이 되겠죠. 이렇게 손으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겠네요. 예, 예. 이건 특별한 팁이 필요하지 않나요? 잘 찾아서 가볍게 네. 눌러주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건 정말 답답할 때, 예, 예. 또 소화가 안 된다고 느끼실 때, 그럴 때 활용하면 아무데나 할 되죠. 수 있겠네요. 예. 이건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다가 내가 정말 답답함을 느낀다라고 할 때마다 아무데나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가 참 유용했던 것 같은데 한방 정신과가 사실 많은 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정신 전문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참 재밌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코로나 시대에 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가고 또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연구 네.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 혹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지치고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네. 살고 있죠. 사실은 우울증 치료에 가장 좋은 거는 친구인데 이 코로나 블루가 사람의 관계를 끊어놨기 때문에 사실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거리는 떨어지더라도 마음 가까이 하려는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정말 마음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전화, 편지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에 와 있는 거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시대에 우울감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강연이 참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김종우 교수님과 함께한 강의는 4주간에 걸쳐서 오늘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오늘 이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 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꼭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